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86쪽에 해당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알아보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5초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오감으로 느끼기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양한 식재료를 오감으로 느끼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을 접목한 게임도 한번 해봤었죠. 그쵸? 자, 오감으로 느껴봐. 우리가 음식을 느낄 때에는 흔히 미각으로만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각을 비롯해서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이런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감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 짱구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지금 짱구가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죠. 남긴 피망을 바라보고 있네요. 자, 남긴 피망을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도 피망을 먹지 않는 짱구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무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짱구 어머니한테 피망을 계속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상한 나머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짱구를 피망 접시와 함께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짱구는 피망 접시를 머리에 이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짱구의 어머니가 조금 심하게 대응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짱구의 식습관도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만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조금 심하게 행동하신 것도 있지만은, 만화는 만화이므로 이 정도로만 재미있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학습 목표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식습관을 평가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이런 학습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짱구가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네요. 형 누나, 내 식습관은 올바른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지를 짱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이고요. 달고나 짠 음식을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짱구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짱구의 식습관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짱구는 편식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올바른 식습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짱구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을 왜 실천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은 즐거우려고 먹는 건데 왜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가? 올바른 식습관을 왜 실천해야 되는가? 바로 식재료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감자가 너무 좋아서 감자만 먹을 거야. 감자 먹으면 배도 부르고 맛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감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한정적이죠. 그쵸? 감자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주로 탄수화물인데, 여러분들은 감자가 좋다고 감자만 먹게 되면 탄수화물만 계속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탄 단무지물, 탄을 뺀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지방,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섭취하지가 못하니까 우리는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식재료마다 들어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식습관을 제대로 들여놓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습관을 올바르게 들여놔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온실 재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해서 친환경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적인 식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제철 식재료와 지역 생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건데, 제철 식재료이라 하면은 우리가 가을 하면 밤이 생각나죠. 밤은 가을에 잘 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잘 나는 음식, 그리고 여름에 잘 나는 제철 과일 혹은 제철 식재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 생산 식재료라 함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많은 재료에 많은 양의 식재료가 나면은 이것을 잘 이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수입 농산물만 주로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 농산물을 수입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탄소도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식재료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환경 보호도 할 수 있듯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적인 식생활은 두 번째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가게가 양파를 50%를 세일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깃해가지고 세일한다, 가득 사가지고 쟁여놔야지 하고는 쇼핑을 해서 양파를 이만큼 사버립니다. 자, 우리가 식재료는 한 번 만들어서 먹을 때 필요한 만큼의 양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 싸다고 해서, 어떤 식재료가 싸다고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쟁여놓는다거나 한꺼번에 사게 되면은 분명 그것을 나중에 다 못 쓰고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는 아무리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조리할 때 식사 인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자, 여기 응답하라를 보면 지금 여기 응답하라 가족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든 이 김밥의 양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그런데 여기 가족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4인, 5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인 가족이 저 김밥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상황 한번 볼게요. 사실 어머니가 김치전 반죽을 이 큰 고무 대야에다가 넣고 음식을 합니다.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어디 잔치하냐고 물어보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김치전 산을 만들어서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드라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미있게 하려는 요소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 약간 과장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리를 할 때 이렇게 식사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환경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식사 인원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지 말고 5명이면 5명의 분량을, 4명이면 4명의 분량을 이렇게 잘 고려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배운 내용을 출석인증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과제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식습관과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알아보아요.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